중국은 지난해 8월 3일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에 9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 전국의 31개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급속한 전파와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중국 전역으로 전파된 요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빠르게 전파되고 큰 피해를 냈던 요인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 몇 가지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중국은 전통적으로 돼지 사료에 혈액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 혈액을 통해서 전염되는 전파 경로가 제일 주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염된 돼지의 혈액을 사료에 사용한다든지 가공을 하더라도 70도씨에서 30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에 사료에 첨가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든지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사료가 오염되고 그 사료를 사용하는 농가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면 쉽게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료에 혈액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 주요한 중국 전파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은 소규모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10마리 이하의 돼지를 기르는 농가들이 많은데, 그런 농가들의 경우는 대부분은 잔반 사료를 사용하는 농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지는 어느 단계를 지나게 되면 거의 많은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료에 혈액을 섞는 거하고 잔반 사료를 사용하는 경우하고는 굉장히 중국의 전통적인 상황이라 제일 주요한 확산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특징과 관련된 것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돼지는 3 내지 5일이 지나야 고열이 나면서 첫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이 되더라도 3 내지 5일 첫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농장에서 돼지가 출하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동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한 멧돼지라든지 이런 것들과 접촉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우리들도 많이 참고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 잠복기가 3 내지 5일이라는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장에 돼지를 운반하거나 또는 사료를 운반하거나 기타 농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소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아직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증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증상이 나왔더라도 이런 농장의 돼지들을 매몰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 드나든 사람이나 차량에 대한 충분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멀리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먼 지역까지 차량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염된 지역을 드나들었던 차량이라면 쉽게 또 멀리까지 전파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거점 소독 시설이라든지 농장에서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잘 되고 있지만, 중국은 기업 농장이나 큰 농장들을 제외하고 소규모 농장이 많은 상태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없거나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들은 많이 참고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중국 내에서 정상적인 통로가 아닌 오염된 돼지들이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서 유통될 수 있는 루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라든지 정상적인 관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중국에서는 흔히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통과 도축 이후 과정에서 오염됐다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농장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통 경로 중에 이상이 발견될 때는 즉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력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농장에 이력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통 과정 중에 오염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방역시설, 방역의식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장이 많고 특히
돼지를 10마리 이하 기르는 농장이 많은 경우에는 거의 담장도 없고 소독 제대로 하기 힘들고 멧돼지하고 접촉을 통제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방역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들은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유통시키는 것이 매몰 보상 비용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이익이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상 비용이 적거나 또는 발생 신고를 했을 때 받는 불이익 등이 크다고 그러면 죽기 전에 유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경우도 정상적인 보상 가격을 통해서 하고 베트남의 경우도 비슷합니다만 하지만 농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 유통시키려는 의식이 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농장들이 몇 군데 나타난다면 걷잡을 수 없게 전국적으로 질병이 확산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등 외신들을 보았을 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가 하천이라든지 산속에 버려져 있는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천이라든지 산속에서 그대로 부패가 될 수도 있고 물을 통해서 옆으로 질병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농장 가까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런 야생동물이라든지 파리를 통해서 바로 질병이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가 하천에 버려져서 그 아래에 있는 농장에서 그 물을 사용하여 세척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렸다는 그러한 소문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는 정확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매몰되어야 되고 또한 이런 과정들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의 경우 이런 사진들을 봤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파됐을 것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에는 구제역이라든지 다른 질병과는 달리 공기 전파가 되지 않고 감염된 돼지와 감염된 돼지의 돼지고기를 이용한 가공품 또는 그 혈액들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감염 경로가 너무도 뚜렷하게 알려져 있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확산 요인들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분석하여 우리도 참고한다면 충분히 예방을 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9개월도 안 된 짧은 시간 내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확산 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